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지난주 내내 오름세를 보였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6% 정도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후반부 들어서 다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이고요. KB금융과 현대차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0.8%, 0.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4%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한국전력 역시 보합권이고요. LG전자, 현대모비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는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는 2.7%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조금씩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2%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에너지 역시 1.3% 오르고 있습니다. KT, 삼성화재 모두 0.6에서 0.2% 하락하고 있고요. NHN이 1.8% 오르고 있습니다. KT엔진은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변화가 없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1% 급등 중이고요. 삼성전기는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좋은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행진을 펼치는 그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1%대, 삼성 SDI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6.5%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0.4%, 삼성중공업이 0.8% 오르고 있고요. OCI가 3.4% 급등 중입니다. LG생활건강은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1%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4%, SK브로드밴드 역시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변화가 없고요. 태용은 3.1%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1%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즈 그리고 CJO 쇼핑은 0.4에서 0.9% 오르고 있습니다. 소트푸신 소재가 1.6%, 태광이 1.2%, 성광밴드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4.2% 급등하고 있고요. 동국SLC가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주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코미팜이 0.1%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3.4%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1.2% 오르고 있고요. 포스데이터 1.5, 네오세미테크가 4.6,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SK컴스가 4.3%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맥스가 0.6% 오르고 있고요. 현진소재가 7.6%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모두투어, 한국토지신탁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간에 조금씩 엇갈리는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합적인 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뭐 한 주의 첫날인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163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더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33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를 키우면서 재차 1630선을 넘어섰고 1630선 위에서는 장 후반까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포인트 상승한 163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86포인트로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3.4포인트가량 오른 48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 일단 시초가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인데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역시 꽤 매수를 했죠. 네, 오늘로써 벌써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504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개인들이 2,00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오전 중에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에 오늘 51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한 것으로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우위로 끝이 났습니다.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꽤 들어오면서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로 마감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10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 4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만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9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점차 좋은 쪽으로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았는데 종목별로 조금 엇갈렸거든요. 업종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종목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기계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운수장비 업종이 1%대로 올랐고 그 밖에 건설업종과 화학업종, 은행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증권업종이 소폭 하락했고요. 보험과 비금속, 광물, 음식료 업종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총회를 앞두고 오늘 관련 종목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는 시한이 만료돼가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인데요. 세계 105개국의 정상이 참여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타협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와 풍력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서는 한솔홈데코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탄소 배출권 사업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후성도 오늘 3%대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코스닥 풍력 대장주인 태웅이 3% 상승했고요. 그 밖에 용현BM이 8%대로 급등했고 현진소재 역시 7% 오르면서 24,700원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탑 엔지니어링이 4% 급등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1.9% 오르면서 16,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행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투어가 3% 올랐고요. 모두투어 역시 오늘 4% 급등했습니다. 네,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 선택이 아니라 어느덧 필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관련주들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오엠텔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6일간의 상승률은 59.8%에 달합니다. 네오엠텔은 인베디드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체로 최근 3D와 모바일 테마주로 인식되면서 연일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쌍용차는 회생 개회관 통과 기대감에 상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요. 바른전자는 스마트폰 수혜주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는데요. 반도체 응용 제품 기업인 바른전자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50%가량 오른 1,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가속도 센서의 매출 급증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떤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후 들어서도 1.4%대의 강세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6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32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약세입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만 지수가 1%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는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4원 50전 오른 1157원 5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오름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환율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를 확대감에 따라서 장중 하락 반전했고요. 연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역외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4원 50전 오른 1,157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출발하자 수출 기업들은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는 등 환율은 상승폭을 점차 줄여갔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도 상승했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금도 대거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장 마감 30분을 남기고는 상승폭을 줄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장중 연 최저점인 1,151원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1,153은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랐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1,632포인트, 코스닥은 4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증시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요약 좀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오르며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로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달러 강세로 지수 상승이 제한받는 가운데 소폭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엿새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출발해 1,63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전장 한때 잠시 강보합권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다시 오름폭을 늘린 끝에 1,630선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89포인트 상승한 1,632.65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3.41포인트 오른 487.04로 마감됐습니다. 종목별로는 하이닉스가 2개월여 만에 2만 원을 회복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상승하며 77만 원을 넘어서는 등 IT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가격 안정에 따른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경계 매물이 출회되며 약보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신한디조와 LG화학 그리고 LG 또 KT 등은 소폭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코펜하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를 앞두고 한솔 홈데코가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에 열심히 나서면서 또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서면서 상승으로 이끌었거든요. 코스닥에도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점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인은 닷새째 팔자세를 이어가며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물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며 오늘도 지수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511계약 순매수에 나섰고요. 또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 꾸준히 증가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조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두바이 사태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주중반 차익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 전환하며 한 주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우려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기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재정 수지가 전월에 비해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지수 및 소매 매출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감소와 소비 회복 기대감을 높여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회복임을 감안할 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지 않아 주초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달러 강세 기조 역시 기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증시에 큰 부담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난주 내내 상승했고 일단 이번 주 첫날인 오늘도 상승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점차 높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주식시장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6일째 상승하며 두바이 사태 일시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수급선으로 불리웠던 1620선을 회복한 점과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미니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 매크로 및 실적 모멘텀 약화에 따른 기술적 조정 차원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을 전개함으로써 증시 모멘텀 약화라는 기술적 심리적 굴레에서 우리 증시가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증시가 모멘텀 약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 선진국 및 이머징 마켓 대비 저평가 매력이라는 펀더멘털을 반영한 주식 재갑 찾기 쪽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연말 연초 정세가 다음 연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선반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으로 즉 연말 연초에 일종의 선취매가 유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넷째로는 최근 재조정되고 있는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수출 호전과 글로벌 IT 수요 증가 등으로 오히려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실적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도 희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두바이 충격과 이전 우려 복원 과정에서 소재 업종인 철강과 화학 업종의 견조함이 확인된 점과 건설과 IT 업종의 명암이 교차한 점에서 연말 장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소재 섹터와 IT 섹터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미 조정을 겪었고 이 가격 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꽤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소재라든지 IT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지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남아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하되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도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생 중시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 전후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충청 민심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11일 전후에 수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수정안 발표를 내년 1월 초로 늦춰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청은 수정안이 완성될 때까지 대국민 접촉을 확대해 원안 수정의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 확정 전에 충청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지역 여론 주도층과 접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까지 세계 190개국 대표단 105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출국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나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와 녹색성장 추진 방향 등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증시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와 대체에너지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하며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내년에 각종 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용보험기금의 적립 규모가 축소되면서 고용보험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4.9%, 치매와 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국민연금 월소득액 상한선은 36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이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되면서 상한액 가입자는 8천 원가량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역시 보험료를 26.7%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미약하지만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